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3 가보세요. 자, 134페이지. 타이틀, 지적공부 정리 등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적과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할게요. 이제 제목 좀 보실래요? 제목? 자, 그 이제, 파란 1번에 지적공부 정리라고 돼 있죠. 1번이고요. 그 다음 가보세요. 그 다음 장 가시면 137. 그 2번에 이제 지적공부 등록상에 오류 정정돼 있죠. 등록상 오류 정정. 이 두 번째고. 그 다음 장 또 넘어가시면 이제 140페이지. 3번에 이제 등기 촉탁. 3번 140페이지 등기 촉탁. 그럼 이제 141 하면 이제 지적공부 정리의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4개예요. 네 가지고 요 파트인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는 책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뒤로 가보세요. 143 거기 이제 그 절차도 있죠. 절차도로 딱 보셔야 돼요. 저 보시고 일단 먼저 설명을 먼저 할게요. 143 펴놓으시고 앞으로 지적 정리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이제 크게 일단 제목이 2개 나와요.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적 공부 정리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가 지적 공부의 정리. 그 프린트 이제 그 절차도 보세요. 오늘 책 우리 교재 143.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등록사항 정정을 다른 말로 그렇게 해요.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제 요거 구분하세요.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정리가 있고요. 정정이 있어요. 요 두 개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합니다. 여기도 해요. 똑같아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이건 똑같은 사건이고, 근데 정리는 뭔가 하면요. 양자가 불일치해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인 때예요. 후발적. 자, 후발적은 무슨 말? 나중에 그 말이죠. 처음에는 양자가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바뀌었죠? 그때가 후발적이죠. 후발적이니까 그때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고. 정정은 뭔가 하면 똑같아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 여기는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인 때. 자, 원시적 무슨 말? 처음부터 그 말이죠. 여기는 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자,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는데 자, 비교합니다. 공통점 둘 다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한다.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정리를 하는 거고, 이제 불일치 이유가 원시적 사유는 정정을 한다는 거. 이거 구분하셔야 되지. 그래서 일단 요걸 잡아놓고 이제 하나씩 잘라봐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143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절차도 보세요. 첫 번째 요거예요. 이제 지적 공부 정리고. 자, 그러면 요 정리는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 근데 그럼 보세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예요.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어요? 불일치하는 대상. 우리 이렇게 했죠. 이제 토지 대장을 절반을 잘라서 왼쪽에는 뭐가 들어오고 토지 표시가,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그럼 이제 불일치하는 상은 두 가지지. 토지 표시도 있을 수 있고 소유가 있을 수 있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르세요. 토지 표시인지 소유인지 구분. 그럼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러면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다. 이게 뭐예요? 요게 토지 이동이지. 토지 이동이고, 요 토지 이동을 이제 잘라요. 4개로 잘랐어요. 자, 두 가지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서 말소. 밑에는 합병과 지역 변경. 비교해 보세요. 토지 이동 사유를 2개로 나눴죠. 2개로 나눈 기준이 뭐예요? 그렇지. 위에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해면서 말소는 지적 측량을 해야죠. 밑에서 합병, 지역 변경은 지적 측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해야죠. 그럼 위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했고 밑에는 토지 이동 조사를 했죠. 그럼 소관청이 이제 토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때는 이제 정확한 서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정확한 서류가 뭐다? 그게 이제 요거예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이거 체크하세요. 명칭 중에요.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뭔가 하면 이제 여기서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는요. 이때는 정확한 서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표시가 켰을 때, 이 토지 이동 발생했을 때, 이때 만드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이게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이제 명칭이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죠? 그럼 이제 소유자를 정리해야지. 또 두 개 잘라요. 첫 번째 여기 이제 신규 등록할 때, 두 번째는 기등록지일 때. 그래서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랬지. 아까 나왔어요. 우리가 자,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랬죠. 여기가 이제 여기는 소관청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기등록지예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시험 문제가 뜨면은 언제 문제가 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방법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또 비교. 자, 우리나라는 자, 한 개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이제 지적공부도 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권리는 뭐가 기준? 그죠? 권리는 등기부 중심이지. 권리 파트. 그 다음 토지 표시는 거기는 지적공부죠. 그럼 이제 비교해 보세요.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갑에서 을로. 그러면 등기 먼저 바꿔요? 지적공 먼저 바꿔요? 그렇죠? 권리 파트니까 뭐 먼저? 등기 먼저. 등기했다. 이제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라 이렇게 알려줘요 말아요? 알려주죠? 그럼 이제 등기소가 지적 소관청에 소유자 바뀌고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언제 또 촉탁? 그래서 촉탁은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하지. 소유권, 이거는 이제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라 불렀어. 이제 명칭 알아야 돼. 다시 자, 정식 명칭이 뭐다?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라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통지 딱 오면 요 통지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있죠. 을로 바꿔주겠지. 첫 번째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봐요.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등기소가 모르고 통지를 빠뜨렸어요. 빠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지 빠뜨렸으니까 대장 소유자를 을로 바꿔줘요? 안 바꿔주겠죠. 안 바꿔주니까 을이 딱 가서 내가 소유자거든 바꿔줘. 신청하면 돼, 안 돼? 되겠죠. 두 번째가 여기 이제 소유자의 신청. 또 여기서 이제 그럼 자, 을이 신청할 때 을은 요 소관청에다가 어떤 서류를 가져가면 돼요? 자기 앞으로 등기된 거 보여주면 되겠지.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게 두 번째예요. 소유자의 신청. 자, 또 을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랬더니 등기소 통지 안 해요. 을도 안 해요. 둘 다 안 하면 요 소관청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지적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을 딱 했어요. 자, 그랬더니 등기부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 있고 대장은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럼 직권으로 이제 소유자 을로 바꿔주면 돼요, 안 돼요? 바꿔줘도 되지. 왜 돼요?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 중심이니까. 이거 직권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기등록지에서 이제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두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 지적소관청의 직권입니다. 근데 또 어디 보세요. 시험 나오면은 문제가 거꾸로 나와요. 자, 봐요. 자, 소유자 신청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나와요. 첨부 서류는 나와요. 뭐? 그럼 이제 등기 관련 서류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면 X가 되겠지. 특이한 게 뭔가요? 문장이 이렇게 거꾸로 만들어져요. 구조를 정확히 잘라보셔야 돼요. 어떤 구조인지. 이게 한 가지예요.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 한 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등록상의 오류정정 또는 여기서 오류란 말을 빼고요. 그냥 그렇게 해요. 등록상 정정. 똑같은 표현입니다. 표현은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용어고 이제 자, 구분할게요. 자, 좀 전에 여기 이렇게 했죠. 이제. 자, 등록상 정정은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는 원시적. 원시적이란 말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죠. 그럼 이제 문제가 지적 공부에다가 처음부터 잘못 적은 사항은 뭐가 있어요?
또 두 가지지. 대장에서 왼쪽은 토지의 표시, 오른쪽은 소유자니까 또 두 개 잘라야죠. 두 가지. 첫 번째는 토지 표시, 두 번째는 소유자. 됐고. 또 하나 비교. 자, 정정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정정은 좀 전에 원시적 사유로 그랬죠. 그럼 토지 표시를 지적 공부에 누가 잘못 적었어요? 자,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를 누가 잘못 적었다? 소관청에서. 그러면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지. 소관청에서 직권 정정해야지. 이거죠. 틀리게 적은 사람이 바로 적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직권으로. 이런 사유는 흔할까요? 드물까요?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유가 법에 쓰여있어요. 9가지가. 또 9가지 외우시려고? 뭐 굳이 말리진 않아요. 자, 적극 권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9가지인데요. 반드시 문장 속에는요, 정확한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근거 서류를 이제 앞으로 찾아보셔야 돼. 뭔지 근거 서류 이렇게 이제. 요게 한 가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보세요. 직권으로 안 바꿔줘요.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신청하면 되겠죠. 두 번째.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여기는 문장이 딱 2개 나와요. 딱 2개. 첫 번째.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데 경계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경계 변경? 또는 이렇게 올 거예요. 경계 또는 면적. 문장이 딱 2개예요. 그럼 보세요. 경계 변경이란 말은 경계 바뀌는 거죠? 그거고요. 밑에는 경계 또는 면적입니다. 이건 이제 결론자리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개예요. 경계가 나올 수도 있고 경계 또 면적이 나올 수 있더라. 달라집니다. 조금. 체크해 놓고, 그 다음 이제 소유자.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어떻게 됐어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가 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뀐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 정정. 그렇지. 처음부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라고. 처음부터. 그때가 이제 소유자를 정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2가지예요. 여기는. 자, 또 잘랐어요. 기등기지와 미등기지. 이렇게. 또 이제 보세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상을 정정할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지.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상을 정정할 때는 여기는 신청, 직권 다 받아줘요. 소유자 신청도 있고 소관청 직권도 있습니다. 또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이때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요거예요. 등기 관련 서류. 먼저 소유자는 뭐가 기준이니까? 등기부가 중심이니까. 이렇게 흘러나와야죠, 이제. 여기가 기등기지. 자, 두 번째는 미등기지예요. 자, 또 똑같아요.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합니다. 똑같이 흘러가야죠, 이제. 여기 보세요. 미등기지는요, 자, 신청은 받아줘요. 직권이 없어요. 그 문제는 미등기지는 직권이 왜 없을까요? 미등기지죠? 국가는 관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미등기지는 신청만 받아줘요. 그러면 소유자 신청으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죠? 미등기지니까 등기부 있다 없다? 등기부 없어요. 자, 그러면 소유자의 이름 나온 정확한 서류가 뭐예요? 그게 요거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제 옛날로 치면 호적 바꿔줍니다. 그래서 또 똑같아요. 언제나 구조를 갖고 파악하셔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거꾸로 나와요.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상을 정정할 때 이렇게 나오죠. 첨부 서류는 나와요. 뭐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상을 정정한다. 첨부 서류는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것도 같이 보셔야 돼. 정정. 그래서 이렇게요. 시험 보러 가면요. 명칭은 뭐 등록상 정정 이렇게 나오고 또 그렇게 나와요. 등록상 오류 정정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같은 케이스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와야죠. 이제 촉탁과 통지가 와야죠. 이제 자 볼게요. 자 촉탁.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촉탁. 촉탁 무지 좋아요. 하여튼 자 보세요. 다시 우리나라는 자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지적공부도 있다.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토지 이동이 딱 발생을 하면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대장을 바꿨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토지 표시 바꿔를 알려줘야죠. 자, 요게 뭐? 요게 촉탁이잖아. 촉탁은 뭔가 하면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렇게 해서요.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그래,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랬지.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해요?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촉탁은 여기 떠올라야 돼. 토지 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근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하나. 그래서 주로 정답은 저거예요. 네, 요 D는 일단 보지 마시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타이틀이 이제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자, 길게 늘려볼게요. 길게 늘리면 요거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에 통지한다. 땡땡땡이 누굴까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소유가 또 9가지예요. 그럼 보세요. 통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요.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이 9가지가 공통점인 거면 요거예요. 공통점은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예요. 직권 정리니까 정리 내용을 소유자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직권. 자, 좀 더 예를 한번 들어볼 거고, 그 다음 또 이제 요 통지 시기 나와야죠. 통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변경 등이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15일 내에 통지합니다. 15일이고. 그럼 이제 변경이 필요 없을 때는 그때 이제 7일 내에 합니다.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최근에 여기 통지 시기 여기도 자주 이제 정답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을 딱 잡으셔야 돼. 흐름을 딱 잡으세요. 보세요. 첫 번째는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그래서 제목을 딱 아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적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거만 끝나면은 다른 건 어려운 거 없어요. 무조건 이제 여기 이제 그 책에다 제가 다시 줄 한번 가볼게요. 자, 앞으로 가보세요. 자, 134페이지 보시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요거 하세요. 이제 첫 번째 지적 공부의 정리. 자, 책 보세요. 자, 134 거기 이제 의 보세요. 의 제일 꼭대기 의. 자, 지적 정리란 토지동으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의 변동 사항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게 이제 발생했을 때 자, 지적 공부를 같이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지적 공부를 바꿔달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정리 시기 체크하세요.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사유가 이제 완성된 후에 지적 공부를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원칙 조항. 그 다음 3번의 1번 별표. 3번의 1번.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의 토지 이동상을 정리하고자 할 때 이때는 뭘 만들어야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 다음에 소유자의 변동상을 정리하고자 할 때 이때는 뭐 만들어라? 소유자 정리 결의서. 네, 여기 보세요. 지적 공부를 그냥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정리할 때는요. 우선 정확한 서류 만들어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 바뀌면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다? 여기가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들어 놓고,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때 만드는 서류는 뭐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명칭 체크하시라고 이제. 그래서 그 근거 서류 가지고 지적 공부를 정리합니다. 나중에. 자, 그다음 이제 밑에 큰 2번 체크하세요. 자, 토지 이동 체크하고.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 거기가 이제 여기예요. 여기 토지 표시 정리죠? 여기가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발생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자, 정리 대상 1번. 첫 번째 정리 대상.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가 다음에 해당 경우 지적 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밑에서 동그라미 1, 2, 3, 3개 묶어주세요. 1, 2, 3, 3개 묶어놓고 앞에 적어요. 토지 이동 사유 이렇게. 그 동그라미 1, 2, 3, 3개가 다 토지 이동 사유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이동 발생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됐고. 옆에 2번 체크하세요. 옆에 페이지 정리 방법. 자,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때는 뭘 만들어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자, 근거 서류. 그럼 3번 체크하세요. 소유자 등의 변경. 이제 그 3번이 여기에요. 이제 소유자를 정리하자. 소유자. 여기. 이제 또 잘라야 돼요. 2개. 잡으시고. 밑에 1번 체크하세요. 자, 1번 신규 등록 체크하고.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랬죠. 체크해주세요. 소관청이 직접 조사에 동한다. 됐고. 그럼 2번 체크하세요. 이미 등록된 토지. 자, 옆에 쓰세요. 여기가 이제 기등록지. 기등록지. 양가로 2번. 이미 등록됐으니까 여기가 기등록지. 이렇게. 여기.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렇게. 기등록지. 자, 일단 파란 글씨 먼저 볼게요. 자, 이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자, 그 뒤에 줄 그세요. 등기 간수에서 등기사를 주면은 등기 필증, 등기별 통지서, 등기사항 지명서 또는 등기사에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정보 자료. 줄을 딱 그어놓고요. 이거 한 단어로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한 단어로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등기 관련 서류. 이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원칙은 근거 서류가 뭐다? 묶어서 이제 등기 관련 서류예요. 자, 1번 체크하세요. 자, 제목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첫 번째 여기죠. 자, 요게요.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다.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했고 등기소가 소관청 알려줘야죠. 알려주는 거 요거를 뭐라 부른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소유권 이제 변경 사실의 통지. 명칭 꼭 알고 있어야 돼. 소유권. 그럼 쭉 가서 세부사항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쭉 내려와서 2번 체크하세요. 소관청의 직권. 자, 기억권 보실래요?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 여부를, 자, 등기소, 등기관련에서 조사 확인해야 한다. 직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됐고.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3번 가세요. 3번. 자, 소유자 신청. 이제 신청 받아줘야죠. 옆에 그 줄 꺼놓으세요. 첫 번째 끝에 등기필 정보, 뭐 등기사항 증명서. 묶어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죠.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소유자 신청.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아직 세부사항까지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방법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다?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두 번째가 소유자의 신청. 세 번째가 소관청의 직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요 세부사항까지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지금 이제 흐름만 잡으셔야 돼. 이렇게 골격만 딱 잡아놓으세요. 그렇고 한 가지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등록사항 오류 정정. 또 간단하게 등록사항 정정이고, 하나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등록사항 정정이죠. 이걸 엄밀히 말하면 토지이동 사유예요. 사유인데요. 요거를 토지이동 갖다 놓으면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얘는 토지이동 사유인데 일부 적어놨어요. 양자 비교하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해설에 적어놨어요. 해설 보시면, 자, 토지이동 사유에 해당하지만 요로 뺐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록사항 정정도 엄밀히 말하면 뭐다? 토지이동 사유예요. 사유. 자, 하나씩 체크할게요. 1번 체크하세요. 1번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 이제 여기에요. 첫 번째. 자, 여기 있죠. 첫 번째요. 토지 표시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첫 번째인데 이제 보시고, 그 1번에 보시면, 자, 체크하세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정정. 소관청의 직권.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정정은요, 불일치유가 원시적 사유입니다. 그랬죠. 그럼 토지 표시를 지적공부에 누가 잘못 적었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소관청의 직권 그 말이죠. 이제 직권이고.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직권인데 밑에 보세요. 사유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지금 9가지예요. 또 9개 외우시려고?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요거 우리 시험 단골 문제예요. 꼭 시험에 꼭 그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나와요. 그럼 사유를 이제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 쓰겠죠? 그래서 절대로 외우지 마시라고. 특징 뭔가면 문장 속에 정확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근거 서류는 좀 공부 좀 해야 보여요. 좀 몇 개만 체크해 볼게요. 몇 개만. 일단 거기 1번 직권 사유죠. 옆에 적어 놓으세요. 근거 서류. 이렇게 근거 서류 한번 찾아볼게요. 근거 서류라고 쓰고, 기억번. 기억번에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가 있나요?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보소.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누가 만들었어요? 수강식이 만든 서류지. 자기가 쓴 서류랑 공부가 불일치하니까 어떻게? 직권으로 바꿔주겠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첫 번째고. 그럼 2번도 한번 보세요. 자, 지적됨에도 동tem 필지가 줄그세요. 면적의 증감이 없이. 꼭 그 말이 와야 돼.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한 단어로 그렇게 불러요. 이거를 위치 정정 그래요. 근데 위치 정정은 보세요. 면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면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꿔주자 말죠? 바꿔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면적이 바뀌면 바꿔줘요? 그건 안 바꿔줘요. 이렇게.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됐을 때 이거를 위치 정정 그래요. 이제 명칭 아셔야 돼. 위치 정정. 그 다음 미음번 좀 체크해 보실래요? 미음번. 미음번에 지적 측량 성과 적어놓으세요. 지적 측량 성과.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달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자, 이제 물어볼게요. 지적 측량은 누가 해요? 지적 측량 업자, 수행자가 했죠. 근데 뭔가 하면 이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면 국가가 이 결과를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어요. 사인들이니까. 그래서 수행자가 측량을 해오면 국가가요, 그걸 검사를 다시 해요. 자,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어요. 그때 주는 게 지적 측량 성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성과는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있는 서류예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뭔가 특징이 뭔가 하면 반드시 보세요. 문장에는 반드시 이렇게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거를 찾아보시는 거지 외워가지고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자, 뭐 일단 얘는 그만큼 딱 보시면 될 것 같아. 나머지도 나중에 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8 양가로 2번 가세요. 소유자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찾았어요? 양가로 2번 소유자 신청에 의한 오류 정정. 여기에요.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한다. 그 말입니다. 소유자 신청으로 이제. 문장은 딱 2개예요. 2개. 2개고. 그 책 보세요. 자, 일단 동그라미 2번 체크할게요. 자, 양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경계 변경. 체크하고 경계 변경. 꼭 그 말이 와야 돼. 경계 변경. 자, 등록상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자, 정정은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죠. 자, 기억번 체크하세요.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니은번 끝에 확정 판결 정본. 자,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여기 경계 변경 그랬죠. 문제가 경계가 내 거만 바뀔 수 있어요? 내 거 바뀌면 어떻게 돼요? 옆에 토지 같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경계 바뀔 때 이때는 뭐가 좋아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인접지 소유자가 승낙서 줘요, 안 줘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판결 받아라 그 말이에요. 판결. 그래서 포인트예요. 경계 변경. 요거 뜨면 꼭 그 말이 와야 돼. 인접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판결서. 이렇게 이제 경계 변경일 때 하나고. 요 옆에 가 보세요. 3번. 3번의 기억번 체크하세요.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3번의 기억번.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여기는 뭐가 바뀌어요? 경계 또는 면적이지. 그럼 보세요. 면적 바뀌면 심각하죠. 그럼 문제가 면적이 바뀌니까 자 보세요.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면적 바뀌니까. 그러면 면적이 바뀌니까 이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럴까요? 그럼 그대로 만들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측량하고 나면 뭐가 나온다? 성과도. 그러니까 이제 묶으니까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낸 거죠. 이제. 그것도 시험 나와요. 이제. 다시 여기서 이 책 가세요. 경계 또는 면적 나왔다. 면적 바뀌니까 뭐 해야 돼요? 측량. 이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측량 끝나면 뭐가 나온다? 성과도. 묶어서 이제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이렇게.
자, 보세요. 문장은 딱 두 개예요. 이거 외에 다른 지문은 못 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대신에 헷갈리는 대신에요. 나오는 지문은 정확해요. 나오는 게. 그 외에는 낼 게 없습니다. 됐고. 밑에 보세요. 2번. 소유자 정정. 그게 여기에요. 소유자를 정정하자. 자, 다시. 정정은 무슨 뜻?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또 잘라야지, 이제. 그래서, 1번 보세요. 자, 이미 등기된 토지. 거기가 기등기지. 기등기지예요. 자, 밑에 체크하세요. 거기 파란 글씨. 직권에 의한 경우 직권 체크하고, 소유자 신청 체크하고.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 기등기지죠? 기등기지는 신청도 받아주고 직권도 받아줍니다. 그러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관한 사항을 정정할 때는 이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묶어서 등기 관련 서류. 줄 그어놓으세요. 자, 파란 글씨 등기 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 정보 자료. 묶어놓고 뭐다?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됐고. 그럼 2번 체크하세요. 미등기 토지 체크하고. 미등기지. 자, 밑에 파란 글씨. 소유자의 정정 신청이 있죠. 미등기지는 직권이 있다 없다? 직권이 없어요. 그 포인트예요. 옆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직권 X. 이렇게. 그래서 미등기지는 국가는 관여 안 해요. 그래서 미등기지는 직권 X. 이렇게. 자, 신청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등기지니까 여기는 소유자에 관한 서류 뭐 있다? 왠지 가족관계 증명서 체크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여기 자,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상의 정정. 이 파트가 만만치 않아요. 제일 좀 지겨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시면 이제 편해요. 공부하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가보세요. 자, 140페이지 가서 이제 요거 와야죠. 이제 등기 촉탁. 또 하나 요거 봐야 돼요. 지적 정리의 통지다 돼 있고. 저 3번 보세요. 큰 제목 3번. 정신명칭은 요거예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 이게 정신명칭이에요. 뭔가 하면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그 말입니다. 줄여서 등기 촉탁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의 보세요. 의의 1번. 자, 등기 촉탁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토지 표시상이 달라진 경우 또는 소유자 표시에 관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 줄거 보세요.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 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소에 등기를 신청한 것을 말한다. 누가 등기를 신청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 말이에요. 소관청. 소관청 국가기관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간공서 촉탁 그 말입니다. 이렇게 촉탁이고. 그 다음 이제 4번 지문 체크하세요. 멋있어요. 4번에 멋있는 말 있어요. 4번에 뭐라 쓰여 있어요? 소관청의 등기 촉탁은 뭐라고요?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좀 있어 보이죠? 국가가 뭐다? 국가를 위한 등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옆에 가서 이제 체크하세요. 사유 6번까지 쭉 묶어놓고 7번까지네요. 또 7개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7개 묶어놓고 자 1번 줄 그세요. 1번 보시면 거기 토지이동 나와 있죠. 7가지가 다 토지이동 사유예요. 토지이동 사유. 근데 가로 속에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이렇게 이제 크게 묶으세요. 그래서 촉탁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토지이동 발생하면 촉탁한다. 자, 그런데 뭐는 제외한다?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그 말입니다. 신규 등록은 제외. 그 다음 4번 지적공부 정리의 통치. 큰 4번 원칙 보세요. 자, 다음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말소 또는 촉탁을 한 때에는 자, 체크하세요.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자, 자, 통지 대상 또 몇 가지? 또 9가지예요. 지긋지긋하죠? 막 얘가 뭐 이래요. 막 9개, 10개 막 이래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자, 이렇게 할게요. 1번 지문이 있죠. 1번에 줄 그세요.
토지 이동에 대한 소유화 신청이 없어. 꼭 그 말이 와야 돼.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토지 이동을 조사 청했을 때. 뭔가 하면 소관청에서 직권 정리한 때 그 말이에요. 직권 정리. 9개 딱 묶어 놓으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지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어때요? 제 토지가 지번이요. 제 토지 지번이 444예요. 토지 지번이래요. 기본 좋아 나빠? 나쁘죠? 그러면 소관청에 딱 가서 지적 소관청에 자, 지번 변경 신청을 딱 하면 이 소관청이요. 지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보세요. 지번 변경은 누가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이 무슨 사유로 지번을 딱 바꿨으면 소유자에게 바뀐 지번을 알려줘야 돼 말아야 돼요. 그게 통지라고. 아까 또 나왔어. 또 해면성 말소 며칠 내? 90일. 근데 문제가 소유자가 90일 내 말소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90일 지났다. 어떻게? 소관청이 직권말소 시키고 말소 사실을 누구에게 알린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했죠? 그게 통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통지는 뭔가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소관청이 뭐 했을 때?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때 그 말이라고. 9가지를 굳이 외우시거나 그런 계획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돼. 직권 정리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것도 28회 때 시험 냈는데요. 28회 때 정답을 문제 잘못 냈어. 그래서 그 떴어요. 모두 정답 한번 뜬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거기 양가로 2번 별표. 자, 별표 치시고 지적 공부 정리의 통지 시기예요. 이것도 시험에 한 3번 나왔어요. 통지 시기가. 자, 별표 딱 치시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토지 표시 변경 등이 필요할 때 며칠 내야 한다? 거기가 이제 15일 이내 체크하고. 제일 꼭대기 동그라미 2번. 변경이 필요 없을 때 그때 며칠 내야 한다? 거기는 7일 내. 그래서 날짜 체크하셔야 돼. 여기 다시 변경 등이 필요하면 며칠 내야 하고 15일 내야 하고. 이제 변경이 필요 없을 때는 며칠 내야 한다? 7일 내야 한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심심하게 이제 시험 나온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한 개 더 체크할 질문은 거기 제일 끝에 큰 5번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 자, 보세요. 이제 지적 공부 정리했죠. 그럼 수수료 당연히 받겠죠. 자, 그럼 이제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 누구에게 납부한다? 지적 소관청에. 소관청이 왜 납부해요? 소관청이 정리했으니까 거기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줄 하나 넣으세요. 지적 소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데 굳이 하나 더 적으면 가로치고요. 가로치고 이렇게 하세요. 해면성 말소는 제외. 해면성 말소는 제외. 해면성 말소는 제외. 그러면 자, 보세요. 해면성 말소는 왜 제외할까요? 그 불쌍한 애한테 가가지고 수수료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그때는 빼주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제외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 등기 촉탁. 네 번째 지적 정리의 통치. 그리고 보통 여기가 보통 한 해 2개씩 나와요.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보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좀 경우 좀 잘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비교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조금만 더 볼게요. 너무 빨리 끝내니까 안 되겠어. 지적 측량. 5분만 더 할 거예요. 10분만 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타이틀이 지적 측량이에요. 자,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토지동 이동이 딱 발생을 했죠. 토지동이. 자, 그러면 토지동은 용어 정의가 아까 이렇게 했죠.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러면 그게 이제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지금 지적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딱 정확해. 여기 이제 시험 나오면 딱 3개.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 지적 측량 족부 심사. 그거만 딱 나와요. 됐고 이제 자, 간단하게 하나만 오늘 볼게요. 지적 대상인데 책 좀 보시죠. 자, 거기 155. 그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제 앞에
의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들어보세요. 지적측량 이렇게 불러요.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또는 등록된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 측량이에요. 거기 줄여보세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지적 측량은 보세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했죠. 그럼 요거는 보세요. 중요한 측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무나 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고. 그 다음 밑에서 지적 측량 성질, 요건 아직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볼 거고요. 넘어가서 뭐 지적 측량의 법적 효력, 이것도 의미 없고요. 그럼 옆에 가서 157 가세요. 제 2절. 지적 측량의 대상과 방법. 자, 거기 별표 3개. 거기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자, 문제는 현재 지적 측량 대상, 요것도 종류가 13가지예요. 지적은 보통 얘기가 막 이래요. 13개인데 이렇게 합니다. 13가지를요, 제일 먼저 2개로 잘라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1번 체크하세요. 1번. 1번에 기초 측량 나왔죠. 옆에 뭐라 쓰여 있어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자, 지적 기준점. 요거 나오면 그때가 이제 기초 측량입니다. 이제 지적 기준점이다. 그럼 이제 또 하나. 자, 우리 수업시마다 이제 얘기했었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실 때 땅바닥을 잘 보고 가요. 땅바닥에 중간중간에 쇳덩어리 붙어 있죠. 자, 길 가다 보면 이제 쇳덩어리 쭉 붙어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이 쇳덩어리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응? 자,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제일 많은 게 도시가스, 상하수도, 광캐이불, 뭐 전화선 쭉 나와요. 뭔가 하면 지금 땅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땅 속으로 뭐가 지나가요? 그 파이프라인이 막 지나가고 있죠.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고요. 요 위에 모양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도시가스인데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요 밑에 땅을 파보면 도시가스가 이렇게 지나오다가 잘려 나온 지역이에요. 땅 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니은자는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꺾인 지역 그 말이지, 이제. 우리 시험에 도시가스 안 나오겠죠? 안 나와요. 이렇게 하세요.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종이컵이 있죠? 딱 그 주둥이만 해요.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기 쓰였어요. 지적, 도근점 쓰여 있어요. 볼트 딱 꼽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 보세요. 다시. 지금 제목이 지적, 도근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지적, 도근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그대로 지적도의 뿌리가 되는 점이에요. 이게 지적, 도근점이에요. 땅에 딱 붙어 있죠. 그럼 이거요. 요 지역 측량할 때 요거 기준으로 측량했다 그 말입니다. 요게 지적, 도근점이에요. 요거 한번 보고 오세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지적 기준점입니다. 이렇게. 지적, 도근점이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그러세요? 딱 봤더니요. 땅에 딱 붙어 있어요. 쇳덩어리 딱 붙어 있어요. 노란 쇳덩어리가. 애게 이러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명색이 기준점이죠. 함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밑에 이따만 커다랗게 콘크리트 딱 쳐놨어요. 못 움직이게. 애게가 아니라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는 기준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기준점 설치할 때 무슨 측량한다? 여기가 이제 기초 측량. 기초 측량이고. 나머지 이제 12가지가 세부 측량이에요. 자, 근데 세부 측량이 돼. 자, 일단 고개를 들고. 자, 보세요. 세부 측량 12가지. 이제 12개를 용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럼 첫 번째. 신규 등록할 때 무슨 측량? 그렇지.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하면 되지. 등록 전환할 때 하는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할 때 하는 측량. 분할 측량. 합병할 때 하는 측량. 그런 거 없어. 합병할 때는 그냥 토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시험 단골 지문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세부 측량 12가지인데, 여기는 쭉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 이렇게 그냥 명칭을. 근데 이제 안 만들어지는 거 외워야죠. 그게 3가지예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우리 흔히 하던 거.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때는 무슨 측량을 실시한다? 자, 도시화 사업을 딱 하면 토지 표시가 싹 다 변하겠죠.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토지 표시를 확정을 해야지. 무슨 측량? 그치. 그게 이제 지적 확정 측량.
여긴 꼭 그 말 알아야 돼. 도시화 사업이 끝나. 이렇게. 자, 몇 번에 있어요? 거기 10번에 있어요. 10번. 자, 도시화 사업할 때 10번.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은 경계 복원 측량 체크하시고. 자, 복원 측량 무슨 뜻? 말 그대로 경계를 복원할 때. 그럼 이제 뭔가 한번 보세요. 도면에 경계 딱 올라가 있어요. 도면을 보니까 경계가 딱 올라가 있더라. 이 도면을 가지고 토지 가면 이 경계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볼 수 있죠. 그러면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시켜야죠. 무슨 측량? 그게 이제 경계 복원 측량. 말 그대로 경계를 복원한다. 또 이제 또 하나 지적 현황 측량.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갑의 토지예요. 자, 갑이 이번에 자기 토지에 건물을 졌어요. 아주 알뜰해요. 경계에 딱 걸치게. 경계 건물을 졌다. 자, 그럼 문제 보세요. 자,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건물 지을 때 건폐율, 용적률, 건수는 제한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건축물 현황과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비교하기 위한 측량. 요거는 무슨 측량? 건축물의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한다. 요게 이제 지적 현황 측량. 현황은 현재 상태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 세 개는 용어정의 꼭 보셔야 돼. 용어정. 확정. 자, 요건 몇 번에 있어요? 거기 13번에 있죠? 그래서 그 대상에서 이제 10번, 12, 13. 그 세 개 꼭 보셔야 돼. 이렇게 이제. 체크해놓고. 그래서 이제 요런 용어는 아직도 시험 나와요. 용어정의 물어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거. 요거 와야죠. 지적 측량 X. 측량 안 하는 거. 자, 첫 번째. 자, 지번 변경. 자, 내 토지에 지번이 바뀌면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이거 어때요? 지목 변경. 지목 바뀌어도 안 하겠죠. 또 이제 합병할 때도 필요 없고. 또 나왔어요. 위치 정정. 아까 나왔죠. 위치 정정. 용어 뜻. 무슨 뜻?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다. 그럼 이제 면적이 안 바뀌니까 측량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그 옆에 있어요. 참고란에. 참고란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 X. 자, 첫 번째는 뭐고? 지번 변경. 그 옆에 오른쪽 참고. 옆에 이제 지목 변경, 합병, 위치 정정 나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시험 특징은 시험 보러 가시면요. 여기서 요 용어정의 3개, 확정, 복원, 현황. 요거 물어보거나, X 물어보거나. 요 중에 한 개는 반드시 이제 정답으로 뜹니다. 정답되는 지문들이요. 다 이렇게 보셔야 돼. 보셨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시죠. 자, 몇 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오늘 드린 거 복습 문제. 자, 1번 보세요. 1번. 자, 1번. 오늘 드린 프린트 3주차 복습 문제. 자, 등록 전환으로 면적을 정할 때 임야적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적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누가 또 오 그래 또. 자, 그거 체크하세요. 허용 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결정해 주는 거지. 임야적 면적이 아니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기존 장부는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 2번. 2번은 이 필지 토지가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이 필지 모두 미등기인 경우에 합병 시행할 수 없다? 자, 보세요. 둘 다 미등기끼리죠? 합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죠. 등기 여부가 동일할 것 그랬으니까 여부가. 미등기끼리 합병할 수 있습니다. 3번. 자,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정을 통지하던 자가 60일 이내 말소정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등록상을 말소하여야 한다. 자, 줄그세요. 거기 등록 말소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어떤 경우예요? 요게 해면서 말소예요. 이제 해면서 말소는 며칠 내? 90일 그래야지. 요게 이제 30회 기출지문이에요. 그럼 4번. 청산금 납부일 또는 수령 통지된 청산금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 또는 통지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1개월 이내. 그럼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 이청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지적 소관청은 청산금 결정을 공관날로부터 1월 이내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송통지하여야 한다. 자, 줄보세요. 청산금의 납부고지 송통지 얼마 이내? 20일 그래야지. 20일. 6번 축처 변경일에는 위원회 얼마 이상? 그렇죠.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그래야지. 2분의 1. 그럼 7번 자,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동 정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X. 자, 소유자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토지이동이 아니고 소유자 정리결의서. 소유자 정리결의서. 그 다음 8번 자, 신규 등록을 제외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지명서, 등기사서 제공하는 등기전산 정보자료서 정리한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근거 서류가 뭐다? 묶어서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자, 근데 앞에서 신규 등록은 제외예요. 왜?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오케이, 그 말이지. 그것도 포인트예요. 그럼 9번. 자, 9번 풀어보시죠. 자, 9번. 중요한 말이 뭐가 있죠? 면적의 증감이 없이 경기 위치만 잘못된 경우 한 단어로 뭐라 부른다? 위치 정정. 그러니까 이제 직권 정정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9번도 이제 아주 즐겨 뜨는 지문입니다. 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자, 우리 10번 풀어보세요. 자, 10번은 OX. 왜 X? 가운데 합병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험 특징이에요. 뭔가 하면요. 우리 시험 특징이 문장을 길게 적어요. 한 3줄 쓰고요. 가운데 틀린 거 하나 딱 집어넣어요. 이렇게 이제. 문장 읽을 때 자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확히. 합병은 제외. 이렇게. 됐고. 그 문장도 단골 지문이에요. 그 다음 이제 7번 이하는 다음 주 볼게요. 그러니까 7번 이제 측량 다음 부분인데 아직 오늘 수업 진도 안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이제 다 끝내려다가 참았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관건 제일 어려 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지금. 자, 보시고 이제 복수 한번 할게요. 자, 칠판 한번 딱 보시죠. 자, 오늘 복수. 이제 얼마나 기억이 나나.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복수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요거. 토지 이동 사유. 종류죠? 종류고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신규 등록은 큰 문제 없어요. 딱 하나.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등록 전환은 되게 중요해요. 자, 등록 전환은 용어 정의가 뭐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정리하시고, 여기는 꼭 그거 나와야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대상 토지. 한번 확인하시고, 최근 답은 그거였죠. 면적 파트. 자, 그럼 이제 또 볼게요.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 이내인 때.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옮겨줘도 돼요. 그리고 이게 범위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기존에 있던 임야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대상이랑 면적이랑. 그 다음 분할. 분할 파트는 뭐 문제 없고요. 이거 하나 보시면 돼. 의무적 분할. 그러면 의무적 분할은 어떤 경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형지 변경일 때. 자, 이유는 한 개 토지의 지목이 두 개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시 분할은 시험 나온 딱 한 가지예요. 의무적 분할. 어떤 경우?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그거 보면 되고. 합병. 합병은 제일 먼저 그거 나와야죠. 이제 합병은 이제 의무적 합병 대상 두 가지. 첫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두 번째, 공공용 지목인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 나왔어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의무적 합병. 자, 두 번째는 또 그거 해야죠.
합병은 지적 측량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대신에 뭐 한다? 토지 이동 조사한다. 토지 이동 조사 안 해야 되고, 또 여기는 그거 나와야 돼요. 이제 합병 요건. 자, 그럼 다시 합병하면 몇 필지? 1필지. 그래서 6번까지는 소목동 연등축 1필지 성립 요건이고 6가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이렇게 했죠. 7번은 합병하려는 토지에 무슨 등기가 없을 것? 그치, 저당권 등이 없을 것. 저당권 등.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저당권에서는 합병할 수가 없다 그 말이고, 근데 저당권에서 예외가 있었죠. 창설적 공동저당. 그 이제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묶어서, 그래서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 요거. 그게 7번이었고요 8번은 그거 왔어요. 8번은 합병하려는 토지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지 않을 것, 또 1필지 일부의 용도가 다르다. 간단하게 그거는 의무적 분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의무적 분할상이 아닐 것. 이게 이제 합병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합병 파트는 이제 올해 뭐 시험에 이제 하나 나올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목 변경은 별 문제 없고요. 그럼 이제 그거 보셔야 돼. 해면성 말소. 자, 또 해면성 말소는 일단은 바다가 됐죠. 자, 바다가 됐고, 바다가 딱 됐어요. 문제가 바다가 된 거를 소유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가 바다로 변하면 지적 소관청에서 먼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줘요. 말소하라고. 소유자 이제 얼마 이내에 말소하고? 90일. 근데 문제는 90일 내에 말소를 잘 해, 안 해? 잘 안 하죠. 90일 지나버렸다. 어떡하고? 소관청이 직권 말소 시키고, 말소한 사실을 이제 누구에게 알린다?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합니다. 통지했고. 근데 그 후에 다시 여기 다시 토지로 변했어요. 그럼 회복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토지용 사유에서는 요만큼 보셔야 돼. 등록 전환, 합병, 해면서는 되게 중요해요. 아주 빈출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요 분할에서는 그거 보시면 돼. 의무적 분할 정도. 하나 됐고, 그럼 두 번째는 요거 같죠. 이제 축처 변경. 자, 여기는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온다? 날짜. 그럼 제 첫 번째 보세요. 이제 축처 변경할 때는 제일 먼저 거쳐야 돼요. 사전적 절차를. 그럼 이제 제일 처음에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받고, 3분 이상 동의받고, 그 다음에 어디 의결? 축변위의 의결을 거치고, 또 하나 관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 딱 받으면 사업 들어가요. 저는 첫 번째 이제, 자, 축처 변경 시행 공고기한은 얼마? 예? 20일. 그럼 이제 소유자의 경계점 표시문은 30일. 요게 기준. 넘어가서 청산금 공고기한은 줄어들어서 15일.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 통지는 20일. 이렇게 나와있죠. 4개. 20, 30, 15, 20. 그럼 이제 통지 왔어요. 그랬더니 청산금이 기분 나빠. 그럼 이제 얼마 이내에 누구에게 이의제기한다. 1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1개월 내에. 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심의 의결은 얼마 이내에 누가 한다. 1개월 이내에 또 이제 추변위가 해야지 되고. 금액이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 이제 청산금 납부는 얼마 이내? 6개월 이내. 그럼 지급도 6개월 이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예요. 20, 30, 15, 20. 1월, 1월, 6월, 6월이고. 자, 그 다음 또 이제 축처 변경할 때 해당되는 지역 소유자 얼마 이상 동의? 3분의 2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제 3분의 2고. 또 축변위에는 소유자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 왔어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자, 잘랐죠. 자, 그럼 이제 토지용 신청은, 자, 첫 번째 원칙은 누가 하고? 소유자가 하고, 소유자가 안 하면 이제 대위 신청할 수 있죠. 대위 신청은 이제 타이틀이 4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사업 시행자의 대위 신청. 이제 공공용 지목인데. 두 번째는 이제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 세 번째가 공동주택의 관리. 마지막에 채권자. 4개. 그럼 이제 특례조항은 딱 2단어. 특례는 어떤 경우에? 대규모 사업할 때. 또 이제 대규모 사업할 때는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거 하시면 돼. 됐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좀 피곤했던 게 여기에 이제 지적 정리 파트. 자, 기억하세요. 정도 잘라서 타이틀이 4개.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의 정정.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치. 타이틀 4개 딱 보시고요. 자, 다음 들어보세요. 처음에 했던 거 이제 정리가 있고 정정이 있다. 공통점은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정리를 하고 원시적 사유는 정정을 한다. 잘라놓고 또 보세요. 그럼 정리는 이제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그러면 불일치하는 대상은 뭐가 있다? 그렇지, 2가지.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고. 여기서 그럼 토지 표시가 후발적으로 바뀌었죠? 이게 뭐예요? 이게 토지 이동이지.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동이 딱 발생했으니까 이때 나오는 정확한 근거 서류가 뭐가 있다? 그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정리 결의서고. 그럼 이제 소유자 정리해야죠? 또 잘라야지 2개.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소관청이고. 그럼 2번째가 이제 기등록지예요. 기등록지에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 자, 첫 번째는 등기소가 알려줘야죠. 요거를 뭐라 불렀다? 소유권 변경사실의 통지. 통지고. 2번째, 통지 안 했어요. 2번째 이제 소유자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겠죠. 2번째가 이제 소유자의 신청. 자, 그러면 소유자 신청할 때는 어떤 서류 가져와라? 그렇지. 등기 관련 서류. 또 이제 소유자 신청 안 해요. 그럼 또 어떻게? 소관청의 직권. 이렇게 방법 3가지. 명칭 알아야죠, 이제. 됐고. 또 이제 정정원 보세요. 지적 공부와 현실이 불일치. 불일치는 원시적. 똑같아요. 불일치하는 사항은 뭐가 있다? 그렇지. 또 토지 표시. 토지 표시도 불일치할 수 있고 소유자도 불일치할 수 있다. 첫 번째, 토지 표시 정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자, 정정. 지적 공부에 누가 잘못 적었어요? 소관청에서. 그러니까 토지 표시를 정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관청의 직권. 근데 문제는 이거세요. 자, 직권인데 사유가 9가지예요. 9가지인데 반드시 문장 속에는 뭐가 있다? 정확한 근거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이제 찾아보시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됐고. 첫 번째고, 안 바꿔줘요. 그럼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면 돼야 안 돼? 되죠. 2번째 이제 소유자의 신청. 자, 또, 자, 소유자 신청으로 토지 표시를 정정합니다. 문장은 딱 2개. 첫 번째는 경계 변경이 올 수 있고, 2번째는 경계 또는 면적이 있을 수 있고. 서류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자, 구조만 파시면 돼. 됐고. 그럼 또 보세요.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을로 바뀌었어요. 소유자 정정은 뭐예요? 소유자를 정정하자. 처음부터 대장에다가 소유자 가능상을 잘못 적었어요. 또 2가지죠. 여기는 이제 기등기지가 있고 미등기지가 있다. 자, 그러면 기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상을 정정할 때는 신청 직권 다 있죠? 어떤 서류? 기등기지니까 등기 관련 서류. 그 다음 이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상을 정정합니다. 여기는 신청은 받아줘요. 직권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미등기지에서 소유자의 가능상을 정정할 때는 어떤 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꾸 잘라야 돼요.
자, 그 다음 촉탁. 우리 촉탁은 그렇게 했죠. 토지동발사하면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 그럼 신규 등록은 촉탁을 왜 안 한다?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말이고. 그럼 또 타이틀이요. 지적 정리의 통지예요. 길게 말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한 후에 땡땡땡 누구?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그럼 소유자가 정리 내용을 알 때 모를 때 그래서 통지는 언제 한다?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정리했을 때. 직권 정리니까 결과를 알려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 정리 파트가 되게 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고 이제 하는 말 이거 억지로 외우지 마세요. 자, 우리 작전이 뭐라고요? 우리 작전은 뭔가 하면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쫓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쭉 들어보는 시기지 지금부터 막 외우는 시기 아니에요. 하나 보시면 되고. 그럼 저거 하나 했었어요.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지적 측량 대상은 13가지. 잘랐어요. 기초 측량 언제 한다? 기초 측량?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기초 측량이고. 나머지 쭉 만들어 보시고 안 만들어지는 게 3개.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이제 도상 경계를 지상에 복원할 때는 경계 복원 측량. 또 건축물 현황과 도상 경계를 대비하는 측량은 이게 이제 지적 현황 측량. 현황이 현재 상태 그 말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신이 안 하는 거 4개.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또 하나 이제 위치 정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런 사항들인데 뭔가요? 자, 문제는 막 지금부터 외우면요. 막 좋겠죠. 근데 안 외워져요. 외워놓고 돌아왔으면 다 똑같아.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외우지 마요. 암기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듣고 아니 5월, 6월 그때 외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우리 라이브 설명회 있죠. 라이브 설명회 제가 가끔 하거든요. 하면요.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못 외우겠다. 다 못 외워요, 누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수업 특징은 뭐냐면요.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지겨서 외워져요. 그렇게 하신 거지, 막 억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요, 1차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4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2차는 수업은 잘 들으셔야 돼요. 수업은 잘 들으시고 책 다 덮으세요. 복습해도 기억 안 돼요. 수업 잘 들으시고 대신 이제 남는 시간은 1차 조금 더 보셔야 돼.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